뉴욕의 번잡함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교회. 그곳에 데이비드와 사라는 25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55세의 데이비드는 성공한 건축가였고 그의 예리한 눈매와 은빛이 도는 머리카락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52세의 사라는 문학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였고 그녀의 지적인 눈빛과 온화한 미소는 그녀의 직업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데이비드가 직접 설계한 현대적이면서도 아늑한 공간이었고 두 사람의 취향과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저녁, 그들의 친구 에밀리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35세의 에밀리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화가였고 그녀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다채로운 색채와 캔버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스와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그런 거 많이들 한다던데. 부부끼리 서로 파트너를 바꿔서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 에밀리의 말에 데이비드와 사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에밀리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에밀리, 우린 그런 거 아니. 하지만 데이비드는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들에게는 권태기라고 할 만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예전과 같은 설렘이나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냥 궁금하긴 하네. 데이비드의 조심스러운 말에 사라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아니, 꼭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지만 데이비드의 호기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관계에 뭔가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할지도 몰라. 데이비드의 말에 사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매력에 대해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밀리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비교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데이비드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사라의 떨리는 목소리에 데이비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 이건 그냥 우리를 위한 새로운 도전 같은 거. 결국 사라는 데이비드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에밀리의 도움을 받아 존과 메리라는 부부를 소개받았습니다. 존은 48세의 사업가였고 메리는 45세의 주부였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화목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데이비드와 사라는 존과 메리를 시내의 한 고급 바에서 만났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네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메리의 상냥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메리 역시 데이비드의 지적이고 유머러스한 모습에 끌리는 듯했습니다. 반면 사라는 존의 무뚝뚝하고 과묵한 성격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존은 사라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메리는 참 좋은 분 같아. 발을 나선 후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어? 난 존이죠. 사라는 말을 흐렸습니다. 뭐 처음이니까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 데이비드는 사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린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뿐. 그 후로도 몇 번의 만남이 더 이어졌습니다. 데이비드와 메리는 함께 미술관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메리는 데이비드의 예술적 감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에 감탄했습니다. 데이비드 역시 메리의 따뜻한 마음씨와 깊은 공감 능력에 매료되었습니다. 사라와 존은 여전히 어색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라는 존에게서 어떤 매력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존은 사라의 지적인 대화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듯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존은 아무래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 어느 날 저녁 사라는 데이비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냥 잘 안 맞는 것뿐이겠지. 데이비드는 사라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메리와의 관계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메리에게 진심으로 끌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가 메리와 함께 있을 때 짓는 밝은 미소는 사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 메리한테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어느 날 밤, 사라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일 뿐.
데이비드는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사라의 의심을 거두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친구랑 그렇게 다정하게 웃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데이비드는 사라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라를 사랑했지만 메리와의 관계에서 느낀 설렘 또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당신을 사랑하지. 하지만 뭐? 메리가 사라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를 안아주며 달래주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메리는 당신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사라는 데이비드의 품에서 벗어나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냥 메리는 날 좀 더 젊어지게 만드는 기분이 들게 해.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라는 그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내가 늙어서 싫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야. 사라는 아니야. 그럼 뭔데? 내가 부족해. 내가 매력이 없. 사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이야. 하지만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새로운 여자를 찾은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변화? 이런 식으로 사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데이빗.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사라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고 데이비드 역시 복잡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에밀리가 사라를 찾아왔습니다. 사라, 괜찮아? 요즘 안 좋아 보여. 에밀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 엉망이야. 에밀리, 사라는 에밀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메리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사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 사라. 에밀리는 사라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늙은 걸까? 내가 더 이상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걸까? 사라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사라는 절대 그렇지 않아. 에밀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야. 데이비드가 그걸 모르는 것뿐이야. 하지만 데이비드는 메리랑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여. 그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데이비드는 곧 깨닫게 될 거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에밀리는 사라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당신을 위한 기회일지도 몰라. 기회? 사라는 눈물을 닦으며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기회. 당신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 나 자신을? 그래. 당신은 그동안 데이비드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봐.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그걸 해봐. 내가 뭘 좋아했더라? 사라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신, 예전에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잖아.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 에밀리가 제안했습니다. 그림? 사라는 잊고 있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꿈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 다시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 사라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사라. 당신은 분명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에밀리는 사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고마워, 에밀리. 네가 없었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사라는 에밀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우린 친구잖아. 언제나 내 편이야. 에밀리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라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을 마련하고 캔버스와 물감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그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감정을 캔버스에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슬픔, 분노, 외로움,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사라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데이비드에 대한 걱정도 메리에 대한 질투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가 사라의 작업실에 들어왔습니다. 사라, 뭐 하고 있어? 데이비드는 사라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어. 사라는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림이라. 오랜만이네. 데이비드는 사라의 그림을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그림이야?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있어. 사라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찾고 싶었어. 사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자신? 그래. 그동안 나는 데이비드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그냥 살아.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사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사라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라의 그림 속에서 그녀의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라, 미안해. 데이비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외롭게 만들었어. 사라는 아무 말 없이 캔버스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우리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데이비드는 사라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데이비드. 사라는 데이비드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메리는 그냥 친구야. 나에게는 당신뿐이야. 데이비드는 사라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 정말이야.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을 두고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시간은 걸리겠지만 노력하면 가능할 것. 사라는 희망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데이비드는 사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와 사라는 존과 메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존, 메리, 우리 더 이상 스와핑은 못할 것 같아.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존은 당황한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안해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사라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미... 메리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데이비드가 말을 끊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린 우리 관계를 지키고 싶습니다. 데이비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존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메리 역시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라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존과 메리는 씁쓸한 인사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데이비드와 사라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다시 시작하는 거지. 처음부터 데이비드는 사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라. 사라는 데이비드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데이비드와 사라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함께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사라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고 데이비드는 사라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사라의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를 알아봐 주기도 하고 사라의 작품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라의 첫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사라의 가족, 친구, 그리고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사라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라, 축하해! 정말 멋진 작품들. 데이비드는 사라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데이비드. 당신이 없었다면 난 이 모든 걸 해내지 못했을. 사라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뮤지야. 데이비드는 사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이고. 사라는 데이비드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시회를 찾은 에밀리도 사라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라, 정말 자랑스러워. 내 그림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야. 고마워, 에밀리. 내 덕분이야. 사라는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스스로 해낸 거지. 에밀리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데이비드의 그늘 아래에서만 살고 있었을 거야. 이제
너 자신만의 빛을 찾았잖아. 그걸로 된 거야. 에밀리는 사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 고마워, 에밀리. 너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야. 사라는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데이비드와 사라는 단둘이 오붓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사라, 오늘 정말 아름다웠어. 데이비드는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데이비드. 당신도 오늘 정말 멋있었어. 사라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데이비드는 사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사라는 데이비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눈빛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한때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기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사라를 위해 자신이 디자인한 아름다운 집을 선물했습니다. 그 집은 두 사람의 사랑과 추억,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담은 공간이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사라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그 그림들은 두 사람의 삶에 따뜻한 온기와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데이비드와 사라는 머리가 하얗게 쓴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존경했으며 아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와 사라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때로는 오해와 갈등, 그리고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데이비드와 사라는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사랑은 끊임없는 노력과 이해,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함께 했기에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사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데이비드와 사라는 손을 꼭 잡은 채 자신들이 직접 가꾼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사라,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정말 행복했소. 데이비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어요, 데이비드.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함께 늙어갑시다. 그래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언제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설렘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영원히 함께 늙어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그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데이비드와 사라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정원에 핀 아름다운 꽃들처럼 시들지 않고 외전 에밀리의 이야기.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후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예술가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전시회에서 우연히 마크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40대 초반의 사진작가였는데 그의 사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마크의 사진에 매료되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에밀리, 당신의 그림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특히 그 색채의 마크는 에밀리의 그림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마크. 당신의 사진도 정말 멋지던데요. 특히 그 빛을 포착하는 방식. 에밀리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술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전시회를 다니고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왜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 어느 날 마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딱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 에밀리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아. 외로울 때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 얽매이는 게 싫었어. 얽매이는 것. 네, 누군가에게 얽매이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 마크는
결혼했었어. 에밀리는 화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네, 했었죠. 하지만 오래전에 이혼했어. 그때는 너무 어렸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결혼해야 할 것 같아서 마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헤어졌어요. 그 후로는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크는 에밀리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얽매이는 것도 책임지는 것도 두렵지 않을 것 같. 마크, 에밀리는 당황한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당신은 나의 예술적 감성을 이해해주고 나의 자유를 존중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마크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에밀리,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지 않겠어? 에밀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마크.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몇 년 후 에밀리와 마크는 작은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에밀리의 그림과 마크의 사진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품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와 사라가 갤러리를 방문했습니다. 에밀리, 마크, 정말 축하해요. 갤러리가 너무 멋지네. 데이비드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데이비드. 에밀리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분 정말 행복해 보여요. 사라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우리도 두 분 덕분에 행복을 찾았어. 마크가 에밀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두 사람이 스스로 찾은 거지. 사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두 분이 아니었다면 우린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 데이비드가 네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 네 사람은 함께 웃으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갤러리 가득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아름다운 음악처럼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 그렇게 에밀리의 이야기도 데이비드와 사라의 이야기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갤러리에 걸린 아름다운 그림과 사진처럼 시들지 않고 영원